안녕하세요. 주민 ESG.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은 추정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요, 소폭 줄어드는 세를 보였는데 이 이유가 바로 석탄 발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민 ESG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도 분을 발표를 하면서 2019년도 추정치에 대해서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2020년 3분기인데 갑자기 2018년 확정치를 발표하시니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게 부문별로 상세하게 배출치를 점검을 하다 보니 항상 이렇게 좀 늦게 배출치가 나오곤 합니다. 이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설정이에요. 배출권에 있어서의 배경이 되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인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국가가 계획을 짭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서 국가는 유동적으로 계획을 바꾸겠죠. 그래서 오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추정치, 작년 추정치를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한 번도 환경부에서는 작년 거를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이 온실가스 계획, 감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좀 추정치도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7년 배출량은 약 7억 970만 톤, 2018년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 2019년 배출량은 7억 280만 톤입니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7억 톤을 넘겼지만 다행히 작년에는 감소세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해온 이래로 감축은 약 2번 정도 있었는데요. 1998년과 2014년에 소폭 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축에 대해서 좀 샅샅이 살펴보면요, 1998년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모든 산업이 다 멈춰서 감축이 됐었고요. 2014년은 감축량이 약 500만 톤, 전년도에 비해 0.8% 감축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작년 온실가스 배출권은 배출량을 감소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처음으로 감축에 성공한 사례라서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키는 바로 석탄 발전이었습니다. 이 석탄 발전이 속한 에너지 분야는 전체 배출량의 86.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7년 대비 2018년 이 증가분의 약 93%를 차지했습니다. 이 석탄 발전이 거의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작년 1월 영동 2호기, 6월 삼천포 5, 6호기, 보령 1, 2호기 등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이 줄줄이 중단되고 최대 14기의 출력률을 80%로 제한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했어요. 얼마나 감축했는지 보시면요, 2018년 대비 약 7.3%, 1960만 톤이 감소됐고요. 이거는 전체 감축분의 약 78%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출을 석탄에서 하는 탓에 2019년도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철광과 시멘트, 그리고 수송 분야의 배출량을 상쇄하기도 했어요. 온실가스 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의 감소가 있었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좀 눈에 띄는 점은 이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 얘기가 되는 LNG 발전이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었다는 점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2018년 전력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석탄 발전량은 전년과 비슷했는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6.7%나 증가를 했어요. LNG 발전이 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와 같은 가스 발전량을 늘렸는데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잖아요. 온실가스를 줄이진 못한 거예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LNG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한 거죠. 2018년 확정치를 가지고 보면 감축에 성공한 분야도 눈에 띕니다. 이 석탄을 태워서 용광로를 가동하는 철강업의 경우 전년 대비 420만 톤 줄어들었고요. 시멘트 분야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600만 톤 저감했습니다. 가정과 상업, 공공 부분의 유류 소비도 줄어들면서 10만 톤 감축에 성공했고요.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GDP당 배출량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규모는 커져가는데 그에 반해서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한다고 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온실가스 저감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갈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500만 톤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의 양이원영 의원은요, 이 지구온난화 물질로 규정된 수소염화 불화탄소 계열, 이 HCFCS의 사용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작년에만 3,330만 톤, 약 1,000만 대의 휘발유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량과 평균 295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당진 석탄화력 발전소 11기에 맞먹는 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국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올해까지 없애야 하는 물질이지만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받아서 그런 의무는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한다면 없애야 하는 물질인데도 국가 통계에 잡히지조차 않는다는 문제점입니다. 더불어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세계 11위, OECD 국가 중에 5위의 배출량을 내뿜었습니다. 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 목표인 5억 3,006만 톤을 지키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700만 톤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이번에 배출량을 좀 보면서요, 확실히 이제 석탄 부분이 줄어들어야 다른 부문의 기업들에게도 이 감축에 대한 푸시가 조금은 좀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점은요, 이 배출량을 우리가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성과를, 줄이는 성과를 좀 보이기도 했으니까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금 더 빡빡하게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공을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도 좀 더 많이 관리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배출권이 어떻게 기업 부채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석탄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 석탄을 줄이지 않고 나머지 부문의 기업들에게 압박을 준다, 이러면 이제 기업들이 정부에게 도리어 질문을 좀 던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출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재무적인 부담이 되는 기업들은 어느 곳인지, 얼만큼의 압박을 받는 곳인지 등등 좀 더 상세한 배출권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